안녕하세요. 클림사학의 전재영 선생님입니다. 오늘 해볼 내용은 이제 경우의 수를 끝나서 그 이상인 이제 확률을 한번 해볼 건데, 사람들이 확률을 하면 뭐 퍼센트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분수로 나타내 보려고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확률도 경우의 수를 2번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2번을 구한다. 2개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확률은 말 그대로 우리가 나올 가능성을 분수로 표현한 걸 우리는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먼저 얘기를 하면은 전체 나올 가능성 중에서 그 사건이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모든 경우의 수 분의 그리고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1, 0 이런 특정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는 분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십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시로 하나를 한번 해보죠. 자, 주머니가 들어있었어요. 주머니예요. 근데 여기서 초록공 3개, 주황공 2개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주머니를 통해서 주황색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네들도 초등학교 때는 이걸 바로 안다고. 바로 알아요. 왜? 우리가 전체 5개가 있었으니까, 전체 5개가 있었고, 그리고 주황색이 나올 거, 주황색을 뽑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황색이 2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표현을 하면 5분의 2, 이렇게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개고, 5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특정하게 주황색이 나오게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확률을 구할 때는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그 사건을 구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몇 번 구하는 거야? 2번 구하는 거야. 모든 경우의 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간단하게. 그러면 주사위 1개 던졌는데 던졌어. 자, 1개 던졌어. 근데 그때 1이 나올 확률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이 나올 확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전체 경우의 수를,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모든 경우의 수가 뭐야? 주사위 한 번 던지면 뭐 나와? 6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 하나 구했다. 그치? 그 다음에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보통 던지고 나서 그 특정하게 뒤에 나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오게 확률, 이런 것처럼. 됐어요? 그럼 1이 나온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면 간단합니다. 1이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1, 2, 3, 4, 5, 6 중에서 1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2도 하나 있고, 3도 하나 있고, 4도 하나 있고, 5도 하나 있고, 6도 하나가 있어. 그죠? 되셨습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전체 6분의 1이 나온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1개만 던지지 말고 이제 몇 개 던져볼까? 2개 한번 던져보죠. 자, 주사위 2개 던져보죠. 2개 던짐. 2개 던짐. 그런데 합이 뭐 5가 되게 하는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했어. 자, 합이 5가 되게 하는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합이 5가 되게 확률은 일단 천천히 해보자고. 뭐부터 구해? 전체 경우의 수부터 우리가 구해. 그지?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야? 몰라. 나도 던져. 몇 개 던졌대? 2개 던졌대. 근데 너네들이 경우의 수를 구해봐서 알겠지만 모든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보자고. 자,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기 전에, 자,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 내가 1이 끝났을 때는 더하기 1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곱하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주사위 2개 던진다는 이 모든 경우의 수는 2개 던졌을 때 모든 나오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첫 번째 하나 던지고 나서 6, 그리고 하나 던졌는데 우리가 2개 던지는 게 1이니까 아직은 곱하기, 그 다음에 6.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럼 그 사건은 뭐야? 합이 5가 되게 하는 게 그 사건의 경우의 수야.
그죠? 그럼 합이 5가 되게 하는 게 뭐가 있어? 두 눈이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뭐 1, 4, 2, 3, 3, 2, 4, 1 이렇게 총 몇 가지? 4가지가 나오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다? 4가 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랑 모든 경우 수,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랑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꼭 우리가 2번 구해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걸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반드시 일어나는 거가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거. 반드시 이렇게 써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표현을 너네들이 생각해봐. 야, 이거는 무조건 몇 %야? 이렇게 얘기를 해? 100%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100%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00%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 나타낸 게 아니에요. 숫자로 나타낸 게 아니야. 100%는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이 퍼센트라는 것은 초등학교 배우는데 우리는 이게 숫자가 아니고 백분율이라 그러잖아요. 백분율. 백분율이라 그러지 숫자라고는 표현 안 합니다. 그러면 퍼센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때 한번 배우는데 100분의 1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100%란 것은 우리가 100이랑 100 여기에 곱해지는 거. 그리고 즉 1을 뜻하는 거예요. 1.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 확률이라 그랬잖아요.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 확률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100%는 숫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해줘야 돼? 100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숫자로 바꾸기 위해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란 거 확률로 고치면은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 1이다. 무조건. 됐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머니가 있는데 초록색 공이 5개가 있었어요. 초록색 공이 5개가 있었어. 그럼 아까 너네들이 얘기하기를 얘가 5개 있었으니까 5분의 라고 얘기를 하고 5분의 얘기를 하고 초록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초록공이 5개가 있으니까 5분의 5가 될 거 하는 거야. 이거 너네들이 말하기를 이제 초록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나 돼?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무조건 초록공이 뽑히겠지. 주머니에 뭐밖에 없으니까. 초록공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럼 초록공이 꺼낼 확률은 우리가 뭐라고 해? 전체가 5개가 있는데 그게 다 초록색 공이야. 그래서 계산을 하면 1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에서 반드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하면 1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치. 0이에요. 0. 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기 주머니 안에 초록색밖에 없는데 주황색을 뽑으래. 주황색을 뽑으래? 근데 우리가 전체 5개가 있는데 주황색 공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혼자가 뭐가 되는 거고 주황색 공이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5분의 0이란 것은 우리가 숫자로 고치면 0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지.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일어나는 거와 일어나지 않는 거, 이렇게 딱 2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확률의 덧셈 법칙이랑 곱셈 법칙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너무 간단한 거라서 우리가 일이 끝났을 때랑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로 우리가 경우의 수처럼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확률이 나와 있어요. 확률이 나오는 경우에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보자. 자,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랄까?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모레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비가 올 확률은 뭐 4분의 3이라고 할까요? 4분의 3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우리가 내일은 비가 안 오고 모레 비가 올 확률을 구하여라. 모레 비가 올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비가 올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그죠? 됐어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비가 오지 내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뭐라고 얘기할까? 오지 않을? 니은, 니은 히읗이죠? 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걸 숫자로 표현하면 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전체 1에서 만약에 비가 올 확률을 뺀다고 하면은 3분의 1을 뺀다고 하면은 몇이 될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3분의 2, 이걸 계산하면 3분의 2인데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자,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그 반대로 오지 않을 확률은, 우리가 그걸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 전체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전체의 확률 1에서 우리가 온다를 빼주면은 뭐만 남겠어? 오지 않는다만 남을 거 아니야. 우리가 비가 온다 안 온다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 하지만 이걸 빼버리면 온다 안 온다. 자, 근데 전체에서 온다를 빼버리면 뭐만 남아? 오지 않는다만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거를 전체에서 1에서 3분의 1을 빼주면 이 오지 않는 확률은 뭐가 되는 거다? 3분의 2가 되는 거다. 1에서 뺀 3분의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야. 됐어요? 그러면 모레가 비가 올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레 비가 올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4분의 3인데 모레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에서 4분의 3을 뺀 몇 분의 몇?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비가 오고 모레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가 일인 거야? 내일은 비가 오고 모레는 비가 안 와야 돼. 그게 우리들의 일이야. 됐음? 자, 그러면 내일은 비가 안 온대. 그럼 비가 안 온다는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었어? 3분의 2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레까지는 아직 안 구했으니까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모레 비가 올 확률은 뭐가 되는 겁니까? 4분의 3이라고 그랬으니까 경우의 수는 확률은 몇 분의 몇? 약분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자, 한 번만 더 해보자요. 한 번만 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주황색이 아니고 주황색. 자, A 주머니예요. 주머니가 두 개가 있었어. A 주머니에 주황이 두 개, 그리고 초록이 세 개 있었고요. B 주머니에는요, 주황이 5개, 초록이 2개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로 풀 게 뭐냐면 2개를 뽑았는데 2개 꺼냄. 차례대로 2개를 꺼냈는데 서로 다른 색이 나올 확률을 구할 겁니다. 서로 다른 색이 나올 확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확률이나 경우의 수 풀 때도 항상 상상하면서 푸는 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서로 다른 색이라는 게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각각이에요. 각각 두 개씩 꺼냄. 각각 두 개씩 꺼냄. 아니, 두 개 꺼냄. 아니지? 각각 한 개씩이라고 해야죠. 각각 한 개씩 꺼냈는데 서로 다른 색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 주머니에서 우리가 뭘 뽑아야 돼? 구슬을 뽑아야 돼. 주머니에서 주황 구슬, 초록색 구슬인데 그걸 뽑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뽑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주황색이 지금 이렇게 몰라 이렇게 뽑았는데 주황색이 나왔어. 그죠? 근데 B 주머니에서 우린 서로 다른 색을 나와야 되는데 그럼 B 주머니에서 뭐를 뽑아야 돼? 초록색을 뽑아야 돼. 그쵸?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A 주머니에서 꼭 주황색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초록색도 뽑힐 수 있지. B는 주황색이 뽑힐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드는 생각은 서로 다른 색이지만 주황, 초록도 있겠지만 초록, 주황도 있어야 된다는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A 주머니에서 주황이 나오고 B 주머니에서는 초록이 나오고, 두 번째, A 주머니에서는 초록색이 나오고 B 주머니에서는 주황색이 나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주황색이 나왔다고 한번 해보자. 자, 우리는 지금 A 주머니 하나, B 주머니 하나 뽑아야 돼. 자, 그럼 A 주머니에서 주황이 뽑혀야 돼.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5고 그 주황색이 뽑혀야 되는 건 2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B 주머니에서는 우리가 전체 몇 개가 있고 7개가 있었군요. 7개가 있고 거기서 뭘 뽑아야 돼? 초록색을 뽑아야 돼. 그러면 계산을 하면 몇 분의 몇? 35분의 4가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A라는 애가 초록색이 있고 B 주머니가 주황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초록색 5분의 3, 그 다음에 B 주머니가 7분의 몇? 5가 나와야 되겠네. 그치? 그럼 계산하면 35분의 15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걸 분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분류를 하기로 했으니까 얘네 둘을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겠죠. 그쵸? 분류를 하면 더하기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몇 분의 몇이다? 35분의 19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확률을 하기 때문에 꼭 확률을 하기 전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좀 완벽하게 익히고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적어도라는 말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적어도. 알겠죠? 적어도 뭐뭐 하는 확률, 적어도 뭐뭐 하는 확률 이라고 한번 해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남자 2명이 있었고요, 여자 2명이 있었습니다. 자, 여자 2명, 남자 2명, 여자 2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한쪽 끝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군요. 3명을 할까요, 여자를? 3명을 하자. 자, 적어도 남자가 양 끝에 1명이 있을 확률? 어떻게 얘기를 해주죠? 아니다. 이걸로 하지 말자. 이걸로 하지 말고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OX 문제 4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3문제 많았어. 3문제. 3문제. 너무 많다. 자, 3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을 구하려고 합니다. 한 문제를 풀 확률. 오케이? 됐습니까? 적어도 한 문제만 풀 확률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우리가 적어도 한 문제를 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한국어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1번의 OX 문제, 2번의 OX 문제, 3번의 OX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나는 1번 맞아도 되고 2번 맞아도 3번 맞아도 되는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한 문제만 맞추자 이거야. 적어도. 오케이? 적어도 한 문제만 맞추자 이거야. 그럼 몇 문제도 맞춰도 돼. 두 문제도 맞춰도 되고 세 문제도 맞춰도 돼. 그죠? 두 문제 맞춰도 되고 한 문제도 맞춰도 돼. 그러면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분류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1번 맞고 다른 건 틀리고 2번 맞고 다른 건 틀리고 3번 맞고 다른 거 틀리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두 개 맞을 수도 있죠. 적어도 한 문제라는 것은 두 개도 포함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 2번 맞을 수도 있고 1, 3번 맞출 수도 있고 2, 3번 맞출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문제도 다 맞출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 첫 번째 맞출 확률 2분의 1. 왜? OX 문제잖아. 그 다음에 틀릴 확률도 2분의 1, 틀릴 확률 2분의 1. 그죠? 그러면 총 얘는 8분의 1이야. 그지? 됐어요? 한 문제만 맞출 확률은 8분의 1이야. 근데 여기도 뭐겠어? 그러면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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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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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한 거야. 이런 경우에 적어도 한 문제 풀 확률을 분류를 해준 거야. 몇 개로? 7개로. 오케이? 근데 각 어차피 확률당 몇 분의 몇이다 보니까 8분의 1이다 보니까 이거를 다 더해주면은 우리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8분의 7.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한 문제를 풀 확률이 끝나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별로 비추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 8문제를 이 3문제를 풀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한 문제를 맞췄을 때, 두 문제를 맞췄을 때, 세 문제를 맞췄을 때, 그리고 또 다 틀렸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다 틀렸을 때도 다 틀렸을 때는 주황색으로 쓸게요. 다 틀렸을 때 이게 모든 경우의 수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걸 적어도 한 문제를 풀 확률을 구할 바에는 나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적어도 한 문제만 맞추는 거니까 나는 반대말로 다 틀린 거에서 다 틀린 확률이 뭐겠어? 8분의 1이겠죠. 8분의 1. 어차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일 테니까. 적어도 한 문제가, 적어도 한 문제 반대말. 그러니까 모두 틀리는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전체 경우의 수 1을 빼버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8분의 7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은 막 한 개였을 때, 두 개였을 때, 세 개였을 때 이렇게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양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나는 반대말로 구하자 이거야. 전체 1에서 누굴 빼자? 적어도 뭐뭐하지 않는이 아니고 모두 뭐뭐하지 않은으로. 모두 뭐뭐하지 않는. 하지 않는? 니은이겠죠? 않는으로. 그러니까 뭔 소리야? 적어도 한 문제가 풀어야 돼? 적어도 한 문제를 풀어야 돼? 반대말은 모두 틀려야 돼. 이렇게. 적어도 남자 한 명은 나와야 돼? 아니, 반대말은 모두 여자로. 이렇게 바꿔주자 이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모두 틀리는 거 8분의 1을 누구에서 빼주면 1을 빼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8분의 7 이게 한 방에 나온다는 얘기죠.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한번 해볼까요? 그걸 한번 해볼까?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으로 뽑아볼까? 자,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을 뽑는데 부회장 한 명을 뽑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을 뽑을 건데, 남자가 몇 명 있는지 얘기 안 했구나. 여기가 남자가 4명 있었고, 여자가 3명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근데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을 뽑아요. 근데 적어도 여자 한 명이 뽑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여자 한 명 뽑히는 확률. 자, 그럼 우리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뭘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을 뽑는데, 자, 전체 경우의 수, 우리 전체 몇 명이야? 7명이야. 근데 우리가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을 뽑아야 된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야?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뽑아야 되니까 두 칸 만들어주고 여기에 몇 가지? 7가지, 여긴 6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했더니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뭘로 풀자? 반대말로 풀자고. 어떻게? 1에서 누굴 빼주자? 모두 적어도는 모두로 바꿔주시고 여자 한 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두 남자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모두 남자일 확률을 빼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어요? 왜 만약에 적어도라는 말이 안 적혀 적어도 말이 안 적혀 있고 반대말로 안 풀었으면 얘가 회장, 부회장, 회장이 여자, 부회장이 남자, 회장이 남자, 부회장이 여자, 그리고 회장이 여자, 부회장도 여자. 이거의 경우의 수를 다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 남남되는 거를 전체 1에서 이 남남 거를 빼주면 우리가 어떻게 되자? 이 나머지 세 마리가 세 마리라고 하면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우리가 다 포함을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한꺼번에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남자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자, 모든 남자 간단해. 전체 경우의 수 구했으면 간단해. 왜? 우리가 어차피 회장, 부회장 또 뽑을 거니까 두 칸 만들어. 근데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모두 남자인 걸 구하는 거야. 그럼 남자 몇 명인데? 4명. 그러면 4명 4 쓰고. 그 다음 남자? 그 다음 3 쓰고. 그죠? 그 다음 곱하기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12가 되는 거고 약분을 해주면 14분의 4, 아직 약분이 덜 됐네? 6단으로 되는구나. 7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확률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항상 그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꼭 알아야 되고 또 이런 걸 이제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알고 확률에 대한 기본 정리부터 우리가 잘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확률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